CCTV나 모든 카메라 구조에서 기존의 어떤 화면에 보이는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입체를 할 때, 표현할 때 쓰는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그릴 때도 사람이 여기 있고, 뭐 나무 여기 있고, 막 방안이다 그러면 이게 조명이 여기 있고, 그 소파가 여기 있고, 싱크대가 이렇게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위치를 전송합니다. 위치도 숫자로 표현해가지고 전송하거나 색깔도 뭐 빨간색이라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빨간색이 40가지, 100가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세하게 표현하기 그걸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의 강중량을 따라서 빛을 많이 주느냐, 적게 주느냐, 또는 이렇게 아주 적게 주느냐에 따라서 명암을 나타내서 이렇게 입체를 나타내거나, 빨간색이다 그러면 라이트 계열, 어두운 계열을 배치하거나, 또는 없던 색깔을 또 추가해가지고 명암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없던 장면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니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래 빛의 양은 10이라면 20, 30, 40, 50으로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할 때도 똑같이 그리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하듯이 빛의 양도 가공하거나 명암을 나름대로 가공하거나 없던 장면도 추가해 놓거나 없던 색깔도 넣어서 명암을 나타내서 입체를 표시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놓으면 전 세계 국제 표준으로 삼 서로 약속만 하면 됩니다. 공통으로. 뭐 각 국가간에는 기업에 마음에 안 들면 종목이 다른 의미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컴퓨터 언어로 만들고 또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자는 거죠. 기존의 진법수가 뭐라 그랬든 국제 표준이 뭐라 그랬든 이거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요. 01을 78로 해도 되고 01을 7로 해도 되고요. 002를 46으로 해도 되고 정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여행 계획들이 어디를 가든 이 숫자만 되면 곧바로 번역이 가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이렇게 전 세계 이제 이 숫자가 공통으로 약속한 이 숫자가 전 세계 국제 언어가 되겠습니다. 해서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진법수에서 국제 표준이 뭐라고 정해놨든 상관없이 모두를 틀리기 위해서 기술을 적용하여서 경우의 수를 늘리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숫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또는 문자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 A, B, C, D, E, F, C. 또는 문장도 가능합니다. 공일은 문장에 있어서 어디에다. 한국어로 얘기를 하자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001을 갖다 영어로도 굿모닝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G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해놓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의 몇 번째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동영상 또 문서 파일의 몇 번째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진법수가 뭐라고 국제 표현으로 사용했든 상관없이 5가지든 10가지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셀과 이셀, 트랜지스터와 트랜지스터, 또는 카페시터와 트랜지스터, 또는 트랜지스터와 카페시터가 합하면 진법수에서 무엇이다. 비밀 저장도 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모드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HDD나 SSD에서 이것을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에 무엇이며, 이셀과 이셀을 결합하면 숫자 방식이 무엇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자 방식이 무엇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 파일의 몇 개이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늘려서 표시합니다. 유무선 통신할 때도 이 진법수를 동일하게 이와 같이 다양한 모드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제 표준은 뭐가 정해있든지 유무선 통신에 있어서 이렇게 진법수를 다르게 적용을 해갖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이 말씀이죠.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유무선 통신하거나 저장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 세계 언어를 숫자로 통일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번역을 매우 정확하게 하고, 가령 내가 유무선으로 이렇게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프랑스 유선전화에 걸었다 그러면 거기서 프랑스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모두만 선택하면 독일어도 바뀔 수 있고, 인도어로도 바뀔 수 있고, 스페인어로도 바뀌어, 일본, 중국어, 영어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필리핀 언어로도 바뀔 수 있고, 모두만 선택하면 그에 따라서 내 음성까지도 주파수를 분석해서 내 목소리 비슷하게 정확히 전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음성도 오디오 같은 것도 주파수로 바꿀 수 있나요? 그럼 오디오를 주파수 바꿔 숫자로 표현해서 그것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삼아도 됩니다. 또는 그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로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큰 파일이지만 미세하게 나노 구조로도 쓰면은 작은 파일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축약을 시킨다는 거죠. 1000분의 1로 10,000분의 1로 축약시켜서 현미경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모든 컴퓨터나 이런 데 다 현미경이 달려 있고 그래서 그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확대하고 특정 부분을 더 비춰주면 그 부분을 확대해서 몇 배, 현재는 단순하게 몇 배 크기로밖에 안 되지만 아주 미세하게도 줄여줄 수 있고 10,000분의 1로도 줄여줄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그것을 점점 화면을 가득 채울 만큼 파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현미경 방식의 파일을 축소하고 또 이렇게 그 문서다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문서도뿐만 아니라 이게 그림도 되죠. 사람 사진, 화면, 동영상 이런 것도 사진 것도 가능하고요. 망원경 제가 기술에서도 망원경에서 본 화면을 현미경에 달아가지고 현미경으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특정 부분을 확장하면 그 부분이 현미경 방식으로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된다. 좀 더 나은 광학 장비가 있는 그런 곳으로 온라인으로 보내서 거기서 전송받아서 표시해도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들 때 없던 색을 추가하거나 또는 그것을 기존의 옛날 사진이지만 구린 사진이지만 현대적인 색깔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좀 고급스러운 색깔로 바꿔주거나 빨간색도 종류가 100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싼 빨간색, 고급스러운 빨간색.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똑같은 빨간색이라도 틀리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면을 표시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런 이렇게 색깔도 다 숫자로 표시하고 전 세계 모든 카메라 기술에서 이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전송할 때는 이걸 압축해서 사진 촬영을 착각하고 숫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화면에 그 디스플레이 장치의 어떤 여러 가지 색깔 기록,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을 화면의 정보를 색깔로 이렇게 숫자로 쭉 놔야 되나요? 오디오까지도 그래서 찰칵 찍어요. 그리고 10,000분의 1로 축하 축소시켜요.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1000분의 1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다시 확대하고 그렇게 해서 파일을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축소해서 보내는 압축 전송 방식과 저장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어서 숫자가 나열했으면 사진으로 찰칵 찍고 다시 줄이고 이렇게 된다는. 그리고 사진 파일이라든지 모든 파일을 구성하는 방법을 특정 문단이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찾았다가 찰칵 찍어요. 저작권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찰칵 찍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찰칵 찍고 동영상도 찰칵 찍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작점 끝점을 현재 스크롤 방식이 아니라 딱 찍으면 그걸 동시에 그것도 사진 방식으로 찰칵 찍힙니다. 그래서 문서를 구성할 때 이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진 촬영 방식으로 해서 문서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독단적인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소니나 삼성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된다. 원래 보이는 화면은 빛의 양이 10이지만 20, 30, 40 마음대로 가공하는 것. 원래 보이는 색깔은 구린 색깔이지만 색깔을 종류를 100가지로 둬서 좀 더 고급스러운 색깔로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표시하는 것. 나는 거기다가 다크 계열과 이렇게 어두운 계열을 동시에 표시해서 입체를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빛의 양을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입체를 명암을 따라 입체를 우리들도 미술 그릴 때 그렇게 그립니다. 명암 대비 또 색깔 대비 없던 색깔도 추가해서 입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입체를 만드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화면을 표시하는 모든 장치 이런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이 기술을 삼성이든 어디든 LG가 됐든 사용하시면 TV에도 들어가는 기술이고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에는 다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색깔 값을 준다는 거죠. 색깔 값을 틀리게 조성을 해서 화면을 구성한다 이 기술입니다. 화면 위치 정보,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작 방식으로 위치 정보라든지 색깔 정보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고 전송할 때도 이렇게 축소해서 사진 방식으로 탁 축소해서 파일을 작게 하면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저장할 때도 그렇고 저장할 때도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1년 번호로 이렇게
암호 파일을 암호도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HD나 SSD 각각 다른 곳에 다른 셀에 저장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조각으로 띄운 것을 동시에 디램을 되게 하드웨어적으로 대중소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나짜리지만 겉으로는 분명히 소프트웨어 정보 용량의 차례에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만들어서 일꾼을 많이 만들어 거기다 동시에 작은 조각을 띄웁니다. CPU도 작은 조각을 띄우고 합산만 해주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요. 그럼 CPU도 동일하게 하드웨어적으로는 대중소, 소짜리 이렇게 틀리게 사이즈를 만드는 기술, 또는 같은 어떤 CPU라면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무슨 분신술 쓰듯이 정보 용량의 차례를 따라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해가지고 20개, 40개로 CPU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건 GPU도 동일하고 통신칩도 동일합니다. 통신칩이 하나의 안테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은 각각 틀린 어떤 파형의 통신을, 틀린 전파를 송수시하거나, 라디오나 뭐 TV 같은데, 기타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안테나를 여러 개 갖고 있는 경우도, 통신칩에 이렇게 안테나도 여러 개 갖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각각 다른 파일, 각각 조각으로 들어온다 파일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각각 다른 파일을 송수신해서 잽싸게 처리하는 이런, 또는 그 안에서 통신칩을 할 때 잘게, 통신칩을 설계할 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는 기술, 그래갖고 1년분 암호 설정을 설정해서 다른 송수칩에 넘겨주거나 신호를 빨리 처리하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CPU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기능을 갖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회사 안에 있는 컴퓨터 100대를 서로 광통신으로 연결하면 좋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동영상계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1년 번호 암호 설정을 저장한다. 작은 조각으로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합산만 해주면 된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간단한 방식으로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연산도 작은 조각으로 일꾼들이잖아요. 100대가 각각이 100명의 일꾼이나 마찬가지. 거기다 각각 분산해서 일감을 나눠주고 빨리 계산해서, 광통신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신호를 합산하는, 연산을 합산하는 구조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컴퓨터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마더보드나 기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스마트폰의 기판이겠죠. 여기다가 그 저장 장치를 달아서 100개의 컴퓨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CPU 같은 데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총 합산하는 그런 구조만 가져준다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슈퍼컴퓨터, 짐 켈러라는 분이 개념을 쓰시고,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스타트업 모래라는 데서 이걸 하시던데 제 기술입니다. 여기서 무단으로 쓰지 마세요. 데스크톱에다가도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이렇게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을 수 있고요. 기판이라면 현재 지금 마더보드 정도 되겠습니다. 마더보드 그래픽 보드도 있습니다. 많은 기판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거나 그래픽 보드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안에 분할해서 마더보드가 여러 개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거나, 또는 그래픽 보드가 여러 개 있는 효과를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 용량의 처리를 따라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래픽 보드가 여러 개 있는 효과, 이렇게 신호만 처리해주면 될 텐데요. 빨리 일꾼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만들어준 분신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거나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있어요. 저장 장치도 여러 개 있거나, 먹기토키, 기타의 무선 송수신 장치, TV에도 기판이 여러 개 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위성통신에서도 기판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제품 안에 로봇도 그렇고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도 쓰시면, 자율주행 차량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 스마트폰에서도 그렇고, 기판 여러 개에서 여러 대가 있는 효과를. 그래서 뭐 이제 하나의 컴퓨터를 갖고 유무선으로 각각 다른 작업을 여러 사람이 하거나, TV를 가지고도 같은 채널을 보는 여러 사람이 각각 다른 채널을 유무선으로 전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스마트폰도 그렇죠. 제가 하나 같은 데나 군 통신에도 쓰지 말라고 얘기죠.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 증폭 장치를 달아서 여러 사람의 신호를 처리해서 중계 기준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는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라디오파는 초장거리도 있어요. 라디오파로 하든 어떤 통신을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통신을 할 때도 라디오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파형을 이렇게 여기서 수신하잖아요. 그러면 통신할 때도 여러 가지 파형으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드론 조종할 때도 쓰고 로봇 조종할 때도 쓰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같은 파형의 전파라도 허가받은 것은 하나지만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서 100개로 만드는 기술. 라디오 방송국이다. TV 이제 공중파다 그러면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지만 호출 번호를 100개로 해서 100개 방송으로 만들어서 팔거나 그것을 10,000개, 100만 개로 만들어서 이동통신,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햄통신도 그럴 수 있을까요? 햄통신도 동일합니다. 모든 허가받은 파형에 상관없이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또 몇 개는 동시에 송수신, 전체를 동시에 송수신으로 갑니다. 라디오는 그냥 수신만 합니다. 이렇게 통신 구조로 만들어 주거나 이걸 무선 충전 구조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TV 안에 스마트폰이 100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고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20개 들어가거나 또는 워키토키 그 다음에 위성통신 안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10,000대가 들어갈 수도 있죠.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는 있는 도처의 독창적인 기술로서 SK텔레콤에서 블루투스 기술에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그래서 무선 충전으로도 들어가고 이게 뭐냐면 저기 사물 인터넷 할 때 각각 다른 파형으로 조종하는 기술로도 들어갑니다. 또 이렇게 와이파이에다가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이동통신을 제공하는 기술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와이파이나 기타 다른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간단하게 워키토키를 전국망으로 만들어 워키토키를 흡수해서 만들어주거나 정세기력으로 묶어서 워키토키 뭐 화면이 스마트폰만큼 깨끗하고 음질도 깨끗하면 뭐 상관없잖아요. 네. 자기네끼리 통신할 때는 통신하고 요금이 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공하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 원거리 통신할 때는 이쪽 돈 지불하고 쓴다는 거죠. 스마트폰에도 워키토키 장치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근거리에 있는 것은 워키토키로 그냥 하고 스마트폰에도 이게 참 좋죠. 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스마트폰에도 보면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갖고 이 스마트폰을 흡수해서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이동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SK에서도 KT 어떤 데서도 인터넷망을 가진 업체 또 다른 이동 통신을 가진 업체가 이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TV 리모컨이다 무선 초인종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죠. 하나의 전파로는 멀리 거리가 3층에 있어도 1층과 조정할 수 있고 하나의 전파로는 TV 조정, 하나의 조명 조정, 하나의 전파는 보일러 조정하고 이렇게 냉장고 조정.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하나의 리모컨으로 전파를 틀리게 해서 또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를 틀리게 해서 1번은 이렇게 TV, 2번은 에어컨, 3번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리모컨으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하나는 TV, 서로 조명, 이렇게 CCTV, 보일러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 들어간 기술인 SK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거 쓰시더라고요. SK 플래닛에서 하시던데 제 기술이에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로 송수신한다. 예, 기술입니다. 또는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무선 초인종 기술이다. 그럼 무선 초인종도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하거나 거기다 비밀번호를 둘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선 조종 초인종을 똑같은 걸 사가지고 눌러도 안 되게끔 여기다 비밀번호를 둬서 비밀번호는 낫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는 기술. 다른 그 회사의 다른 상품이 수없이 나올 텐데 비밀번호를 넣는 기능. 경보기에도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했던 비밀번호 담아가지고 현관문 개폐, 그다음에 자동차문 개폐 사용하실 때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하셨다라는 것을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카이스트에서 되게 좀 많이 나요. YTN은 제 기술을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시 유리창에다 프라시창을 덧대자 보석상 깨지는 걸 보고 터는 거 보고 프라시창 잘 안 깨진다. 그랬더니 그걸 그대로 내시더라고.
또 이게 자동차 격벽 처리, 자동차를 여러 개로 분할해가고 연료전지를 이렇게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도 한 개에서 갖다 쓸지 두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기술. 격벽 처리 냉난방 하자. 겨울에는 출력이 떨어지니까 온도 때문이다. 온도를 높여주자. 여름에는 과일이라면 냉방을 해주자. 이걸 현대기아차에서 그대로 쓰셨어요. 좌우 프로펠러에 틀린 어떤 연료를 줘가지고 조향하는 기술. 이것도 현대기아차에서 쓰셨고 독일의 어떤 회사가 쓰시더니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납축전지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납축전지는 다른 전지도 다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이런 건전지에서부터 2차 전지, 전지에 상관없이 어떤 금속 콘덴서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1차 전지, 2차 전지, 납축 전지,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5개다. 그러면 각각 전기선을 연결하고 온오프 구조를 가져서 전기에 몇 개에서 갖다 쓸지 전기에 갖다 써서 뭐 파워뱅크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있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에서 갖다 쓸지라 전기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고 12.5V, 30V, 60V, 110V, 220, 380 마음대로 출력량을 몇 개에서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10개짜리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파워뱅크 회사에서도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선 충전할 때 우리는 이런 배터리가 됐든 파워뱅크가 됐든 어떻게 자동차 연료 전지가 됐든 음극 양극이 여러 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건전지 기술에서도 이따가 똑같은 꼭지이지 이 꼭지가 팝펫시다가 돼서 전기가 더 많이 흘러서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흐르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바꾸는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이쪽 더 큰 놈을 만들어 이쪽 그 전기가 많이 흐르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지를 2개를 만들거나 이렇게 언오프식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한 개는 연결하고 한 개는 연결하고 이게 한 개짜리 한 개다 그러면 똑같은 꼭지가 양쪽에 있다고 합시다. 이게 카페시타가 돼요. 그래서 전기보다 많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걸 여기다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선을 이쪽을 언프시키고 이쪽을 언시키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흐릅니다. 이쪽은 오프시키고 이쪽은 언시키면 이쪽으로만 전기가 흐릅니다. 이거를 정해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거나 또는 이게 2개다 그러면 꼭지가 똑같은 여기도 2개 있고 전기선 연결해서 이쪽은 한 선만 연결하고 이쪽은 2선을 연결하면 전기가 많은 쪽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반대로 이건 한 선만 연결하고 2선 연결하면 전류의 방향. 이렇게 정해진 역회전을 이렇게 PM 반도체나 자동차 정해진 역회전 환풍기 같은 거 안의 공기를 바깥에는 안쪽으로 할 때 정해진 역회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해진 역회전은 아니고 이건 평판이고 이쪽은 두껍게 하면 이쪽으로 전기가 한쪽으로 흐릅니다.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는데 이쪽은 얇고 이쪽은 두껍게 이쪽도 전류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어도 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은 뭐 펠티어 소자에도 열을 갖다가 이렇게 옮기는 데 사용합니다. 디램 같은 데도 나노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약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대나무 매듭고 링식이라도 뭐 점을 찍든지 그렇게 하면 카펫시다가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전기선이나 통신선 만드시고 광선면선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두터운 부분 만들어 이게 전기가 보다 많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삼성도 이 기술을 확보를 못하면 삼성 전체가 날아갑니다. 무단으로 쓸 수는 있어요. 무단으로 제 기술을 허락 없이 멋대로 이렇게 지적재산권, 민영사를 담고 있는데 무단으로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이미 제 거를 무단으로 쓰고 계시는데 몇 가지를 그 회사 기밀을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쓰고 계세요. 수직 관통 기술을 해가지고 이것도 제 기술인데요. 멋대로 쓰고 계시더라. 금속을 약간 디램의 나노 선폭이 좁아가 이렇게 나노짜리잖아요. 그래 전기가 축적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피복을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저장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나노 구조라도 이런 피복을 설치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간 코팅 구조,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들은 코팅은 여러 겹 주거나 의류 방수제, 기타 다른 절연체를 이용해서 코팅을 줌으로써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일본 약점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보다 많이 축적되어서 끊임없이 전기를 리프레시 공급해야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거죠. 제가 또는 발열이 반도체다 그러면 맨디 플래시 그 다음에 아니면
HBM 이렇게 적층화하면 열이 위로 쌓이거든요. 열은 위로 올라가니까 반도체 작동에 문제가 생기는 좀 오류가 생기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피복을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를 사용하면 서로 열이 10개짜리라도 묶어도 케이블 타입 묶어도 열이 전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반도체 같은데 밑바닥이나 반도체의 절연 구조를 이런 식으로 절연 구조라든지 기타 모든 절연체를 사용해서 서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터리나 또 자동차 2차 전지, 납축 전지 모든 전지에 상관없이 1차 전지, 2차는 상관없이 이런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면 절연 테이프라도 이렇게 기타 절연 구조를 만들어주면 방전이 안 된다의 기술을 잘 방전이 안 된다의 기술을 겨울에도 좋게 돼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더보드라든지 이렇게 기판 구조에도 이런 절연을 줘가지고 미세 전류가 흘러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발열이 생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 금속이 서로 틀림으로 그것이 서로 스파크 현상을 발열이 생긴다는 이론을 받아들이시면 제 기술입니다.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특기를 틀리게 해서 또는 자동차 2차 전지에 금속이 서로 틀려서 스파크 전기 돈도가 틀려 스파크 일어나서 화재의 원인이 된다. 같은 금속으로 대자리, 등자리, 소자리 만든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텅스텐이 무거움으로 그쪽으로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킨다. 금속 구리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러면 이 텅스텐을 얇게 만들거나 텅스텐 구리 합금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코너 기술에서 약간 금속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기가 없어지지 않고 이것을 중폭화해서 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약간 두텁게 만들었음으로써 전기가 이것이 이렇게 전기 전도체로서가 아니라 축적 구조로 간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오프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언오프 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한쪽에만 전기선을 연결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주면은 전기가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저장되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진법수의 못 또는 숫자 방식의 못 또는 문자 방식의 못 또 이거 이 셀과 이 셀을 결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 파일과 동영 파일, 파일의 몇 번째 문서 파일을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저장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수백 쪽에도 가능해요. 가로 세로 높이로. 이렇게 해서 금속을 추가시키는 어떤 행위 그것도 이제 그 카패시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삼성도 이 기술 없으면은 금속을 약간 추가해서 뭐 이렇게 카패시터가 됐든 트랜스 약간의 금속을 증가시켜 주거나 산화철 코팅까지도 해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만 코를 넣어서 제조하거나 우리방 수제를 칠해서 사실상 피복을 입혀주는 이런 또 다른 어떤 피복 다른 것을 코팅 구조를 줘서 그 안에서 전기를 가두는 기술을 엔비디아가 됐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어디든 어떤 반도체 회사, 삼성이든 피복을 주면 전기가 그 안에 가둬진다는 이론을 따라서 그걸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발열도 잘 안 생기게 되고 반도체 같은 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절연 구조를 건축용 실리콘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의류방수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자체에 넣어서 반도체 제조할 때부터 만들고 여러 개 코팅을 주는 기술을 통해서 열이 전염되지 않게 하는 기술을 하거나 다른 피복 같은 것 이런 절연 방식을 하나 절연이 뭐가 됐든 종류가 뭐가 됐든 절연을 주면 이게 전기가 열이 발생을 열을 잘 적층이 안 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직 관통 기술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우리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와서 이렇게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든 물통 구조를 파이프 압력을 통해서 계단식으로 상류로 올라갈 수 있다 기술. 3D 만들 수 있을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파이프에다 전기선이나 통선은 발열이 잘 안 생겨요. 일종의 그게 이제 피복이 되는 현상이 이렇게 전기선 피복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기술을 수직 관통 기술로 해서 SK, 삼성, 그다음에 이런 TSMC 또는 도시바, 마이크론 이런 데서도 사용하고 계시다.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실리콘 웨이퍼 또는 그 유리기판, 플라스틱 기판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래서 홈을 파서 접합시키는 기술을 사용하면 잘 안 떨어져요. 열에도. 그래서 그러면 그 삼성 협력사 코닝 같은 데서 유리기판 만들 때도 일단 나중에 붙이면 되니까 수평탄과 수위탄을 넣어서 거기다 회로를 넣어준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반도체를 약간 밑으로 홈을 좀 파갖고 바닥을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어요. 반도체 같은 거는 기술 작은 거 하나로도 전체 회사가 무너질 수 있는 삼성 같은 것도 이 기술을 확보 못하면 SK도 마이크론도 다 이렇게
확보하는 기업에 의해서 제품이 밀려나게 됩니다. 그거 한 방으로 그 주식 다 팔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서 금속을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이렇게 큰 놈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릅니다. 또 얇은 놈, 두꺼운 중간 두꺼운 놈, 아주 두꺼운 놈 이렇게 해가지고 두꺼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르는데 압력밥솥 만들 때도 밑에 가스불을 하면 얇은 놈, 중간 놈, 두꺼운 놈 이런 형태로 압력밥솥을 3중 바닥에 5중 바닥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보일러 물 끓이거나 이런 금속판을 만들어서 열이나 냉기를 전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알루미늄 만들지 뭐 고리 만들 뭐가 됐든 어느 부구조를 가지면 트랜지스터 자체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으므로 카페시다 전기를 한쪽으로 흐르게 하므로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이런데 이쪽은 평판, 이쪽은 두껍게 만들면 한쪽으로는 다이오드 현상이랍니다. 거꾸로 밑에 배치해서 이쪽은 평판, 이건 되게 두껍게만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흐릅니다. 정해둔 역회전을 이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단으로 제 기술을 사용하지 마십시오.